안녕하세요. 루시나 섭니까 원장 김창원입니다. 오늘 저와 떠날 임신여행은 39주인데 다들 준비되셨나요? 이제는 10달 가까이 소중히 품어왔던 아기를 빨리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태아가 태어나야 하죠. 임신 39주란 분만 예정이 일주일 전부터 하루 전날까지인데요. 분만 예정이란 이날까지는 태어났으면 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는 분만 진통이 걸리기 위해 체력이 되는 한 분만 진통이 걸리게 하기 위한 순산 체조와 생활 속에서 진보를 하거나 계단 오르기 등의 출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시기 많은 임신부에서 태아가 골반에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출산이 임박한 증상이 올 수 있는데요. 즉, 배가 자주 아프고 뭉치는 가중통이 수시로 오게 되죠. 골반 아래로 내려온 하강감, 그리고 흔히들 이슬이라는 피가 섞인 점액질 같은 분비물이 나오게 되며 이는 출산이 가까워졌다는 징후들입니다. 하지만 태아가 골반 쪽으로 내려와 있지 않아 태동을 여전히 잘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출산 진통이 걸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분만을 원한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죠. 그럼 이런 점을 상기하여 본격적인 임신 39주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그럼 태아의 성장과 발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태아의 외형적인 변화부터 알아볼 텐데요. 39주가 되면 태아의 몸 길이는 50cm, 몸무게는 3.2에서 3.4kg, 머리 둘레는 34cm 정도가 되죠. 태아는 이제 모든 성장을 마치고 언제든 바깥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격과 근육이 충분히 성장한 태아는 태어나자마자 사지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어쩌면 몇 주 동안 답답했던 것을 푸는 몸짓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몸도 어느 정도 성장을 마친 태아는 얼굴의 이목구비도 제법 뜨뜻해지며 눈썹도 분명해지죠. 피부 또한 지방층을 계속 형성해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르고 윤기가 흐르는데요. 이제는 핑크빛을 띠면서 태지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변화를 알아봤으니 이제 내부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아는 당장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소리, 빛, 냄새, 촉감 등의 오감이 충분히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전 영역에 거쳐 반사작용과 함께 감각기관들이 발달해 있는데요. 심장, 간장, 소화기관, 비뇨기관들의 장기들이 출산 후 재기능을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태아는 엄마의 양수를 이용하여 배뇨를 하며 소화기관과 비뇨기관들을 훈련하고 있죠. 이제 출산 준비를 다 마친 태아는 그동안 얼마 안 남은 배내털도 빠지고 장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들이 양수 속에 떠 있는데요. 이러한 양수를 마시면서 호흡하다 보니 자연스레 장 속에 태변이 가득 차게 되죠. 이러한 물질들과 함께 색소가 혼합되어 태아의 장 속에는 암록색 또는 검은색에 가까운 태변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태변은 분만 도중 배설되거나 출산 후 며칠 이내 변으로 배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첫 호흡을 준비하기 위한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살펴봤으니 이제 임신부의 엄마의 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삭이 된 임신부는 아기의 크기도 커진 만큼 배가죽도 더욱 팽팽하게 되면서 배꼽의 패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출산을 위해 태아는 골반에 머리를 진입시키고 몸을 움츠린 자세로 있게 되는데요. 분만 직전이 되면 태아는 좌우로 긴 타원형의 골반에 맞춰 모체의 옆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죠. 이런 자세가 되면 산도를 통과하기 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임신부는 위의 압박감이 줄어들죠. 대신 골반에 압박감이 들면서 대동이 약해진 느낌이 듭니다. 출산이 임박하면서 배가 당기는 증상이나 아랫배 통증이 증가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출산 예행 연습을 위한 가정통일 확률이 높죠. 만약
불규칙한 통증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자궁수축이 진행된다면 분만의 신호를 알리는 진통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진통은 움직일 때마다 더 심해지는데요. 간격이 꽤 일정하고 점점 좁아지면 병원을 가셔야 하죠. 진통으로 분만의 신호를 눈치채고 병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증상으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수축과 함께 찾아오는 다른 신호는 양막이 파열되어 양수가 나오거나 이슬이 보이는 경우인데요. 이슬은 자궁문을 막고 있는 점액이 빠져나오면서 생기는 것으로 피가 묻은 점액질이 보이시면 병원을 갈 준비를 해야 하죠. 보통 이슬이 비친 지 일주일 이내 진통이 90% 정도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10% 정도는 이슬 없이 진통이 걸리거나 이슬이 비친 지 일주일 지나도 진통이 없는 경우도 있죠. 일부 임신부에서는 처제 때, 즉 초산 때보다 경산일 때 오히려 두려움이 더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경산인 임신부는 대부분 분만 예정일보다 또는 처제 때보다는 일찍 진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산인 산모는 자궁문이 열린 다음 진통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언제라도 분만 진통이 오면 병원에 빨리 가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죠. 자, 이렇게 태아와 엄마의 몸을 알아봤으니 이제 건강관리와 생활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출산과 관련된 사항을 총점검합니다. 매주 받는 정기검진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출산을 할 상태가 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는 카운트다운을 한다는 마음으로 언제 진통이 와도 당하지 않게 필요한 모든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가령 출산 시 병원에 들고 갈 가방에 빠진 것은 없는지, 분만과 산후조리로 몇 주 동안 집을 비울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중요하죠. 혹시라도 본인이 부지시해야 할 집안일이 있다면 미리 남편이나 가족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둘째, 모유수유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이후 자연스럽게 모유수유를 바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몸살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생각만큼 쉽게 모유수유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출산이 임박해 오면 순산체조나 순산호흡법과 더불어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유방 마사지입니다. 이건 출산 이후 찾아오는 전몸살을 덜 앓고 모유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모유수유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출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걷고 순산체조 등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신 40주가 주수로 꽉 채웠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 출산한 것이 아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37주 이후부터는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7주에서 40주 사이에 분만하는 것이 중요하죠. 너무 주수를 꽉 채우는 경우 태아가 뱃속에서 너무 거대해지거나 태반 기능이 떨어져 양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분만을 하기가 힘들어 태양절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담당이가 어느 정도 태아도 엄마도 몸의 준비가 끝났고 출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 진통이 빨리 올 수 있게 움직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체력이 되는 한에서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통이 잘 걸리기 위해서는 걸레질이나 짐볼 또는 계단을 오르는 행위가 도움이 되죠. 넷째, 요통이 있는 경우 고양이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치골이나 요통의 통증이 있을 때는 양손과 무릎을 바닥에 댄 일명 고양이 자세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니 통증이 있을 때마다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생활수칙과 건강관리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영양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만에 대비해 힘을 길러주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분만에 대비해 엄마의 힘을 길러준다고 알려진 영양소에는 단백질이 있죠.
따라서 쇠고기, 삼겹살, 돼지고기, 편육 등을 막달에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 밖에도 칼슘이 풍부한 멸치, 우유, 치즈, 그리고 과일도 체력 비축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순산을 위해 간식과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후반기에 소화불량 증세로 식사를 잘 못했다가 출산이 가까워지면 오히려 위가 편안한 느낌이 들어 식사를 잘하게 되는 산모들이 있는데요. 분만 과정을 잘 견디기 위한 체력을 위해서도 잘 먹는 것은 중요하죠. 다만 갑자기 살이 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 식사량 조절과 먹는 간식의 양도 정해놓거나 줄이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청량음료나 이온음료 같이 칼로리가 높으면서 당 함유량이 높은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임신 기간 내내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는 커피는 괜찮다 말씀드렸지만 출산을 앞둔 시기만큼은 예외인데요. 바로 카페인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만 진행 시에 원활히 되어야 할 혈액 공급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출산이 임박한 시기가 되었다면 되도록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임신 막달에 특히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C,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E 등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합니다. 임신을 한 여성의 경우 아기 때문에 이런저런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죠. 특히 임신 막바지에 갈수록 엄마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이런 영양소가 들어가는 음식 섭취를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비타민C는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엽산과 비타민 B12는 모유나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모유는 혈액에서 만들어지므로 혈액의 양을 증가해야 모유 양도 증가하죠. 마지막으로 비타민 E는 출산 전 임신부의 산소 공급을 돕고 근육의 경직을 완화시켜주어 순산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어느 것 하나 버릴 영양소가 없으니 균형 잡힌 식사나 영양가 있는 간식의 섭취가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하죠. 이렇게 저와 함께 임신 39주에 대한 여행을 떠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어느덧 저와 함께한 임신 여행도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중에 벌써 출산을 하신 분도 있고 아직 때를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임신 여행의 종착지인 임신 40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웬만하면 임신 40주 전에 출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임신 40주부터는 태반 노화가 진행되고 간혹 양수량이 줄어들어 뱃속에서 태아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또한 재앙절개율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출산은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인데요. 자연분만을 원하는 임신부라면 사랑스러운 태아를 세상 밖으로 맞이하러 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태아가 산도를 통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태아가 그 산도로 잘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선 산모의 역할과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또한 태아의 안전과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며 순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담당 전문의와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시에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여행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강의가 도움되기를 빌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